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통합하고 참여하는 기능도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개인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뭐 질병이라던가 사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돕는 기능, 우리가 상부상조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기능은 왜 다루는 거냐면, 우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간호사업할 때 대상자를 좀 더 이해를 해야지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대상자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문제로 출제됐던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나왔던 데서 또 나오는 게 확률적으로 보자면 뭐 제가 단언하긴 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80% 정도 됩니다. 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우리가 한 10% 뭐 이 정도. 그래서 다뤄졌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다뤄주시면은 일단 80점은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합격하려면은 그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는 뭐 문제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 분류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이 지역사회를 분류할 수 있는 속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지리적 경계. 예. 우리 지역적으로도 지역사회를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작용. 우리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공동의 유대감. 같은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분류는 우리 앞에서 다뤘던 세 가지 속성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지리적 경계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 공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구조적 지역사회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역사회다라고 합니다.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공동의 유대감, 소속감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우리가 감정적 지역사회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크게 지역사회의 속성 세 가지에 의해서 구조적, 기능적, 감정적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요 세 가지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간호사업을 할 때 구조적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고, 기능적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할 수도 있고, 감정적인 지역사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간호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간호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구조적 지역사회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 분류 출제 빈도 높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구조적 지역사회에는 시간 공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종류가 우리가 구조적 지역사회 유형이 제일 많죠. 그래서 구조적 지역사회에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그 무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했으면 집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면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구분하긴 했는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경계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경계로 해서 구분했으면 대면공동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어떤 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가 지역 주민 중에서 공통의 건강 문제 갖고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기후 영향 받는 조건이 비슷해. 뭐 이런 경우에 그 기후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인위적으로다가 합법적 지역적 경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행정관할구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뭐 시군, 읍면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정학적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것이 조직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직이라는 것이 2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모여진 의도적인 집합체 아니겠어요? 요 조직 공동체도 우리가 구주적인 지역사회쯤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 구성원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안 속한 사람이 있겠죠. 조직 구성원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로 해서 구분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 보건소라는 그 조직, 학교라는 조직, 뭐 그 밖에 산업장 조직, 그다음에 많은 기업 조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째로는 문제 해결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도 관련성이 있냐면 생탁적 문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었죠. 요거는 공동의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구분했다면 요 생탁적 문제 공동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계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문제 해결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요 지역, 구조적 지역사회, 시간 공간에 의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문제는 우리가 쭉 설명했을 때 어떤 구조적 지역사회 유형을 설명했는가 알아볼 수는 있으셔야 돼요. 네,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요거는 우리가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구분한 지역사회를 기능적 지역사회라고 합니다. 이 기능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요구 공동체, 요구 앞에다가 동의를 넣으셔도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동일 요구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일 요구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요 구조적 지역사회 중에서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는 게 있었고, 문제 해결 공동체라는 게 있었었죠. 공동의 같은 건강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요구가 똑같진 않겠죠. 우리가, 바라는 요구가 같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안에서도 요구가 같은 사람들은 상호작용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묶어서 동일 요구를 갖고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요구를 갖고 있는 지역사회는 구조적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구분했냐면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공동체, 이것도 우리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라던가 문제 해결 공동체와 관련성은 있는데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 공동체라던가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자원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원이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공동의 우리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겠죠. 이거를 자원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원공동체는 이 기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기능적 지역사회는 다행히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동일요구, 자원공동체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 지역사회, 일단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이 감정적 지역사회는 공동 유대감, 소속감을 중심으로 부분을 했는데 우리가 소속 공동체라던가 특수물 공동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같은 지역 출신, 학교 출신, 혈연 중심 이런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소속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같은 소속감이라는 유대감이 있는 집단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감정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미 활동들 있죠. 동아리, 취미활동, 하기 위한 동호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의 유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여진 공동체, 즉, 감정적 지역사회에 들어가는 거죠.